네, 한 주간의 이제 시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입니다. 네. 토요일 새벽에 미국 증시가 또 지지부진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 조금은 좀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 매일 장보남녀 항상 월요일은 특집으로 진행하죠. 그래서 좀 두 종목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 시황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좀 잘 들어보시고 투자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미중 갈등 변수 떠오르고 있고 이번 주 국내 증시 2분기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종목별로 민감한 반응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럼 시장의 포인트라든지 전망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우선은 그 다우존스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68 이 정도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크게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상황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무려 또 현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6% 이상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와 기술주가 이제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런 시장이 지속되면 투자자들은 조금 움츠리게 되죠.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에 신풍제약이 무려 고점 대비해서 또 종가까지 거의 40%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 또한 시간에서도 또 하한가를 가면서 많은 그 묻지마 투자와 그다음에 유동성에서 조금은 위축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또 미국 시장에서 AMD 같은 경우에 무려 16% 넘는 엄청난 폭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좀 개별주로 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서는 결국은 또 실적입니다. 여기에 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또 주말에 또 이슈가 있었죠. 바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금요일 날 나오고 그 전부터 계속 이 불씨는 있었겠지만 우선은 더더욱더 이제 주말에 더 이슈가 돼서 휴스턴의 영사관 폐지와 그다음에 이제 중국 해커의 구속 여기에 따른 중국의 단호한 대응 예고까지 이게 군사적인 어떤 충돌로도 갈 수 있다라는 보도도 주말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식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지수는 당분간 못 갈 수 있어도 다만 그 실적이나 그리고 이제 재료가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 개별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해보자라고 이번 주 증시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내외적인 변수 속에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전히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렇다면 시장에서 봐야 할 이슈 뭐를 콕 집으시겠어요? 네, 우선은 2분기 실적 발표에 집중하자. 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이제 스몰캡 종목, 중소형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공시를 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예정일을 공시를 내지 않죠. 그래서 뭐 8월 14일 이 장 끝나고 공시가 바로 좀 급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뭐 오늘 장 끝나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는 그 기업들이 한 분기가 끝나고 45일 안으로 이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가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실적이 좀 급증이 우리가 예상되는 종목 위주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한번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미 실적이 좀 많이 반영됐었던 시젠이나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물론 실적 잘 나와서 더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주가가 실적에 미리 반영돼 있으면 실적 발표하고 급락 나옵니다. 그러니 좀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또 주가가 역배열이거나 저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한다면 이번 주 시장도 충분히
승부를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이번 주 시장의 키포인트 실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그러면 관심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첫 번째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제가 오늘 보고 있는 첫 번째 종목은 이 종목은 이제 실적이 확인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볼 텐데 바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현대로템. 자,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이 25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그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최근에 그 2분기 실적 누구나 뭐 업종별로 봐더라도 특정 종목들 코로나 관련주들 제외하고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현대로템은 이번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대로템은 그 2018년 45,000원 구간에서 지금 현재 15,000원까지 고점 대비해서 무려 3분의 1 토막이 난 아주 대표적인 저점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이 확인이 됐으니 네. 어떤 중장기적인 그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그 재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수소 충전소 사업을 이번에 또 진출을 하죠.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주유소나 아니면 쉽게 또 그 전기 변환기만 있으면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와는 좀 다르게 수소 충전소 구축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또 그 중소형 업체들이 쉽게 진출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를 이제 현대로템이 앞으로 이제 수소 충전소 사업, 현대차 지원에 힘입어서 진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통일부 장관 또 청문회가 있었는데 남북 철도 연결 관련해서도 경협주는 그냥 보너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은 네. 이미 주가는 그 경협에 얽히기 전, 그러니까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부터 경협주라는 개념 자체가 생겨났는데요. 이때가 바로 16,000원 구간입니다. 이 전까지는 경협주라는 테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이후로 45,000원까지 약 300% 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굳이 경협주로 부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경협 이전의 주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여기서 실적과 그다음에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 진출로만 보더라도 우리 충분히 주가 상승 올라올 수 있고 혹시라도 네. 뭐 경협 이슈가 불면 그거는 공짜 프리미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오후 2시쯤에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네요.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장중에 7% 넘게 급등을 했다가 조금 밀려서 마감이 된 것 같은데 가격 전략을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 장중에 7.82%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장 마감에는 종가는 2.28%로 마감을 했는데 충분히 지금 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 발표 이후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지금 현재 고점 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가가 지금 물려 있는 분들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역배열로 많이 흐르다 보니 그 고점에서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주가를 그 가격을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본전 오면 그냥 매도하는 겁니다. 그런 이슈로 윗꼬리가 달렸는데 매물 소화하면서 천천히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우선은 금요일 종가 기준인 15,700원, 목표가는 단기로 18,000원, 손절가는 15,0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우리가 관심 둘 만한 종목 첫 번째로 현대로템 만나봤습니다. 그 외에 이번 주 우리가 또 시장 안에서 봐야 할 테마나 업종, 뭐 섹터 있을까요? 네, 그리고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적과 그다음에 개별 모멘텀 이 두 개를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현대로템은 실적이었으니 네. 두 번째는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샘표를 좀 볼 텐데요. 자, 우선은 이 업종, 그러니까 샘표식품, 그 다음에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섹터 자체가
바로 그 미중 무역 갈등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을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우선은 그 성격이 좀 급하다 급하셨네요, 보니까. 오늘. 네, 그래서 우선은 그 히토류 쪽이 이제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두 쪽을 보면은 샘표와 샘표 식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는 총 이제 그 대표적인 종목은 한 5개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그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또한 현재 그 미국의 성조기를 내렸다. 뭐 이런 그 뉴스도 주말에 나왔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은 또 뭐 대선 전에는 좀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또 트럼프의 지지율을 위해서 그러나 당분간 뭐 적어도 이번 주에는 이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사건이 하나가 나오면 그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불행은 친구의 그 손을 잡고 같이 온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그 특별한 트리거가 한번 나오면 또 연달아서 관련 이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 관련주들 하나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미 뭐 히토류 관련주라든지 뭐 대두 관련주들 미중 갈등 속에 수혜를 입는 종목들이 금요일에 이미 급등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유니온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은 네, 상한가로 마감이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한가로 종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유니온이 대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니온을 따라가는 종목이 바로 유니온 머티리얼이죠.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은 그 종가가 19.64%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둘 중에 하나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1등주로 매매해야 됩니다. 유니온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어찌됐건 그 금요일에 10.84%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는데 자 우선은 그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영토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굉장히 영토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토류는 원래 그 많이 있습니다. 북한도 있고 그러나 미국은 환경 문제 때문에 개발을 많이 안 하고 있고 중국은 이 히토류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아무래도 히토류는 많은 그 첨단 소재와 군사 분야에서 쓰이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 부분을 미국에 이제 수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테마로 엮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루 이틀의 테마로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또한 그 샘표나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 대두 관련주로서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곡물 수입 이 가장 전 세계 최대 곡물 수입국이 중국이죠. 그러나 그 중국이 만약에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미국의 곡물 수입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그 이유는 그 미국의 농업 쪽 그리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이런 그 사업자나 노동자 중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말 그대로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도록 중국이 미국의 대두 수입을 금지를 한다면 당연히 그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대두 수입을 금지하면 당연히 대두가 남게 되고 그럼 대두 가격이 하락이 돼서 뭐 샘표나 샘표식품이 수혜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관련 대표 테마주 저희가 쭉 짚어봤는데 그 중에서 샘표를 그러면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한번 샘표를 그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먼저 그 대두 관련주도 샘표와 그 다음에 이제 샘표 식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어떤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그 조금 안전해 보이고 덜 올랐다고 2등주를 하시면 안 됩니다. 1등주가 조금 더 올라서 마감을 했어도 당연히 만약에 다시 또 수급이 붙는다면 1등주가 20% 급등할 때 2등주는 한 10%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1등주가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5% 내려오면 2등주는 10%, 15%
크게 급락합니다. 그게 테마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1등주를 매매하셔야 된다는 거 직접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토류는 항상 이제 먼저 좀 출발을 했고 대두 쪽에선 1등주는 당연히 샘표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샘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두가 이제 대두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샘표나 이런 종목들이 급등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의 논리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은 저점 매수 후 급등하면은 팔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직접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나 재무구조상 어떤 원가락에 따라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굳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중국의 대두 수입 관련주로 대두가 하락에 따른 원가 하락에 따라서 앞으로 그 실적 기대감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 실적은 굳이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테마주지 실적을 확인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그 종가 기준인 금요일 종가 기준인 65,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 급등으로 75,000원, 손절가는 6만 원 좀 빠르게 만약에 이제 그 이탈하면 빠르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샘표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함께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창원 연구원은 미중 갈등이 여기에서 이제 더 격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최종적으로는 그 해결은 될 것으로 봅니다. 주말에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굉장히 수위를 높인 발언들을 막 쏟아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우선은 그 트럼프의 재선에 저는 항상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 네. 이런 북한 문제나 중국 문제는 이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에게 지금 지지율이 좀 밀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주들 뭐 조 바이든 관련주 뭐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몇백 프로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좀 트럼프의 재선이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재 내부적으로는 돈을 풀어서 증시를 부양을 시키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 밀리는 것을 역전시킬 만한 그런 그 강력한 이벤트가 좀 필요한데 미중 무역 전쟁을 좀 극단적으로 몬 다음에 이거를 트럼프가 거의 뭐 그 재선이 임박했을 때 전면에 나타나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내가 또 이런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영웅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좀 부각을 시킬 것 같습니다. 영웅 심리를. 그러면 이제 일반 대중들은 또 트럼프가 이거를 또 해결을 해줬구나. 역시 트럼프다. 협상의 거래 기술. 그 트럼프가 과거에도 이런 책도 썼었죠. 그런 식으로 상당히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좀 극단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좀 이런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풀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이슈도 저희가 짚어봤고요. 무료 방송 일정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5시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네.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고 또한 화요일 그리고 또 이번 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MBN골드, 카카오TV 그리고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이창원 연구원과 또 한 주간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 2개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소개가 되는 종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